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그 작품 더 읽기에 들어가 있는 시하고 소설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생태계 파괴라는 걸 보이죠? 생태계 파괴라는 소재를 통해서 물질 문명을 비판한 시. 신경님의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시예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환경 문제를 다룬 작품이고요. 예전에 생명력이 넘치던 예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던 자연과 더불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전체가 다 오염이 돼서 생태계 위기에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그래서 실제 단순하게 환경 오염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지구의 멸망이 눈앞에 있다라고 경고해주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갈래 개관 정리하고 그리고 시 내용 볼게요. 거기 빈칸에 아무데나 써요. 일단 갈래는 자유시고요. 갈래 자유시. 그 다음에 성격은 생태적 그리고 비판적. 생태적 비판적. 그 다음 제재 중심 소재 환경오염 그리고 핵 개발로 인한 지구 파괴.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재 환경오염과 핵 개발로 인한 지구 파괴. 그 다음 주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닥친 위기.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닥친 위기. 특징은 세 가지 정도만 쓰죠. 첫 번째,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 환경오염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음. 특징 1,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환경오염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음. 그 다음 두 번째, 위기에 처한 지구를 의인화하여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강조함.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핵의 위험성에 대해 독자에게 경고하고 있음. 여기 쭉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실제 자연 파괴의 위험성을 제시를 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핵 개발로 인한 지구 멸망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정리해 두셨으면 거기 나와 있는 부분, 지금 중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전체 8연인데요. 지금 중간에 4, 5, 6, 7연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일단 나와 있는 부분만 먼저 간단히 정리합시다. 첫 번째 1연부터 자, 봄이 되어도 꽃이 불지를 않고 비를 맞고도 풀이 싱싱하지를 않다. 여기 두 개 묶으셔서 거기다 쓰세요.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됐어요?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하고 화살표 생태계의 위기. 됐죠? 햇살에 빛나던 바위는 누런 때로 덮였다라는 게 환경오염 됐다는 얘기죠. 그치? 거기다 묶어서 써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모습. 자, 우리들 어린 꿈으로 아롱졌던 길은, 자, 거기 줄치고, 이 부분은요, 거기다 쓰세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 자연의 모습. 힘겹게 고개에 걸려 처져 있다. 거기도 줄치고, 요거는 요 부분은 오염된 현재 자연의 모습.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이지, 그치? 위에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 자연의 모습이고, 그 아래 힘겹게 고개에 걸려 처져 있다는 오염된 현재 자연의 모습. 자, 그 다음 썩은 실개천이란 말 있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오염된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 자, 썩은 실개천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등 굽은 고기를 건져 올리고, 자, 거기 묶어서 아이들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부분. 자, 그 다음 늙은이들은 소주집에 모여 기침과 함께 기침 체크하고요. 자, 요 기침은 거기다 쓰세요. 환경 오염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을 기침을 통해 제시.
환경오염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을 기침을 통해 제시. 자, 그 다음 농약으로 얼룩진 상추에 병든 돼지고기를 싸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먹을 게 없어, 그치? 여기다 묶어서 써요. 환경 파괴의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시. 환경 파괴의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시. 그 다음 한낮인데도 사방은 저녁 어스름처럼 어둡고 여기 체크. 매연으로 인한 폐해. 자, 그리고 골목에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 없다. 생태계 파괴돼서 없다는 얘기지, 안 보인다는 얘기. 거기다 쓰세요. 생태계 파괴. 자, 바람에서도 화약 냄새가 난다. 종소리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 자, 여기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을 했는데 거기다 쓰세요. 공감각적 표현이고요. 청각의 후각화. 알죠? 종소리를 가스 냄새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후각화까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세요. 여기가 1연이에요. 1연 체크. 환경오염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땅.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 묶으시고, 여기 묶어서 정리. 자연이 파괴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문제 제기. 됐죠? 자, 그 다음 꽃과 노래와 춤으로 덮였던 내 땅. 요거 줄치고 여기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햇빛과 이슬로 찬란하던 내 나라. 요거 동그라미 2. 두 개 묶어서 쓰세요. 생명력이 넘치던 과거 자연의 모습 두 가지. 생명력이 넘치던 과거 자연의 모습 1, 과거 자연의 모습 2. 됐죠? 그 다음 언제부터 죽음의 고장으로 바뀌었는가? 거기 죽음의 고장 체크하시고요. 그거는 생태계가 파괴된 현재 자연의 모습 첫 번째. 됐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까지를 2연으로 보거든요. 거기 2연 체크하시고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 자, 그리고 거기 번쩍이며부터 시작해서요. 거기가 붙어 있어서 띄우나? 번쩍이며부터 시작해서 거기 어디니? 쓰레기와 오물 여기까지가 3연이에요. 자, 일단 내용 봅시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번쩍이며 흐르던 강물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는 과거지, 그치? 거기다 써. 요거는 생명력이 넘치던 과거 자연의 모습, 요번에 세 번째. 1, 2, 3. 자, 됐어요? 그런 강물이 시커멓게 썩었대요. 시커멓게 썩었다. 요거는 묶어서. 얘는 생태계가 파괴된 현재 자연의 모습 2. 잘 체크해야 돼. 시커멓게 썩었다는 생태계가 파괴된 현재 자연의 모습 두 번째. 스스로 부끄러워 몸을 비틀었다. 의인법이죠? 의인법. 자, 입술을 대며 꿈틀대며 일어서던 그런 흙이 거의 또 체크하고. 입술대며 꿈틀대며 일어서던 흙 체크됐어요? 요거는 과거지, 그치? 거기다 써. 생명력 넘치던 과거 자연의 모습 네 번째. 자, 그 다음 몸 가득 안은 죽음과 병을 숨기느라 거기 몸 가득 죽음과 병. 요거는 현재지, 그치? 거기다가 생태계가 파괴된 현재 자연의 모습 몇 번째? 그치, 세 번째는 현재 자연의 모습 세 번째. 그 다음 병을 숨기느라 웅크리고 도사리고 쩔쩔매게 되었는가? 자, 여기 묶어서 강물과 마찬가지로 흙을 의인화시킨 부분이고요. 화살표하고 쓰세요. 환경 파괴가 부끄러운 행동임을 비판적으로 제시했어요. 환경 파괴가 부끄러운 행동임을 비판적으로 제시. 언제부터 죽음의 안개가 이 나라의 산과들을 덮게 되었는가? 거기 죽음의 안개 체크하시고,
환경오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 환경오염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 자, 그리고 쓰레기와 오물로, 쓰레기 오물 체크하시고, 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존재. 환경을 오염시키는 존재. 자, 그런 오물로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는가? 다 의문문 형식이지만 서리법인 거 아시죠?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여기까지가 사면이에요, 사면. 사면 체크하고요. 자, 썩은 강물,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썩은 강물,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이 땅에 대한 안타까움, 이 땅에 대한 안타까움.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 요 중간에 중략된 부분이 4, 5, 6, 7까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4, 5, 6, 7은 거기 핵심 내용만 씁시다. 거기 아래다가 정리. 일단 4연부터. 4연은 쓰세요. 4연은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성찰. 4연,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성찰. 기회가 있으면 다 읽어보시고요. 찾아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이라도 알아두세요. 4연은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성찰. 됐죠? 그 다음에 5연. 5연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오염.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오염. 요게 5연. 그 다음 6연. 6연은 생태계가 파괴된 지구의 모습. 생태계가 파괴된 지구의 모습. 그 다음에 7연. 7연은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위기인 핵. 그래서 핵을 제시해요. 자,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위기인 핵. 요게 7연의 핵심 내용. 자, 그리고 8연 볼게요. 자,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목이랑 똑같죠? 자, 이제 이 지구는 죽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 두 핵 묶으세요. 쓰세요. 핵개발로 인해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음을 제시. 핵개발로 인해 더 큰 위험이 오고 있음을 제시. 내 땅, 내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이제 단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단숨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지구 멸망이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핵 개발로 인한 지구의 멸망이 목전, 눈앞까지 와 있다는 뜻이야. 자, 핵 개발로 인한 지구의 멸망이 목전에 와 있음을 경고. 목전에 와 있음 경고. 마침내 그 벼랑에까지 와 서 있다. 자, 여기까지가 8연이고요. 8연 정리. 지구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 지구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 그리고 경고. 인류에 대한 경고죠, 경고. 자,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자, 거기 보죠.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환경오염만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목의 의미 간단히 거기에다 써주세요. 환경오염에서 더 나아가 핵 개발로 인해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 환경오염에서 더 나아가 핵 개발로 인해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 여기까지 정리해 두셨죠? 그래서 이시의 작가는 뭐 유명한 작가니까 아시죠? 이시의 작가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핵이 지구 전체의 멸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를 강하게 경고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보이죠? 이것도 환경오염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분단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분단과 환경오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한 소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회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남북 분단, 여기 나왔죠? 남북 분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오염,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 문제. 그래서 남북 분단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서 평화 통일을 모색해야 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발 위주의 경제 정책은 지향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터전을 파괴하는 거니까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70년대 후반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아래 보시면 전체 줄거리 꼭 읽어보세요. 전체 줄거리 꼭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문단 정리만 해놓고 소설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거기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는요, 거기다 쓰세요. 성창비료 석교 공장이, 성창 거기 앞에 나오죠? 성창비료 석교 공장이 유독가스를 무단 배출한 행태를, 유독가스를 무단 배출한 행태를 고발하는 진정서. 그 진정서 내용인 거야. 성창비료 석교 공장이 유독가스를 무단 배출한 행태를 고발하는 진정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까지 뭘 쓰시냐? 경제적 가치만 중시해서 환경 문제에 무감각한 행태 했어요. 경제적 가치만 중시해서 환경 문제에 무감각한 행태.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 소설 전체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그 옆에 빈칸에다가 적절하게 써두세요. 일단 갈래부터 먼저 정리하면 얘는 좀 길어요. 그래서 중편 소설이고요. 중편 소설이자 환경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중편 소설, 환경 소설. 그 다음에 성격은 사실적, 그 다음 현실 비판적.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다.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후반이고요. 1970년대 후반 체크해 두시고 그 옆에다 가로하고 하나만 더 써놔요. 시간적 배경 1970년대 후반. 그 다음 회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회상씬에 보면 회상 거기다 체크해 두고, 회상은 6.25를 전후한 시기, 6.25 전쟁 6.25를 전후한 시기가 회상 형식으로 등장해요.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동진강 유역. 동진강 여기 있죠. 동진강 유역.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이랑 그 다음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시점의 이동이 다른 소설에 비해서 좀 자유로운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칭 시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주제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서 쓸게요. 주제 1. 타락한 삶에 대한 비판과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 타락한 삶에 대한 비판과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 여기 첫 번째 주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산업화로 인한 공해 문제. 첫 번째, 타락한 삶에 대한 비판과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산업화로 인한 공해 문제. 그 다음에 특징 두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운동권의 노력을 단순한 이념의 지평이 아닌, 그런 범주라고 보는 거죠. 이념의 지평이 아닌 생명의 지평으로 확대시켜 이해함. 운동권의 노력을 단순한 이념의 지평이 아닌 생명의 지평으로 확대시켜 이해함. 그 다음 두 번째, 분단의 문제를, 남북 분단의 문제를 실향민 아시죠? 고향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의 개별화된 문제가 아닌 생명회복 차원으로 승화시킴.
그러니까 이 글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동진강 하구를 배경으로 해서 현대 환경 문제랑 분단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형태로 제시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전체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장인물이 병식, 병국이,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가 각각 차례로 1인칭 서술자로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 4장에 가면 이제 작가가 소설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시점이 좀 자유롭다 했죠. 자, 인물 분석을 간단히 정리할 건데, 가족 간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형태로 제시가 된다 했잖아요. 일단 인물의 간단한 성격. 아버지부터. 아버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이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 그리고 소극적이고 현실에 무관심한 사람이야. 아버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 소극적이고 현실에 무관심한 사람.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억척 같은 생활인. 무식하고 직선적이며 물질적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억척같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인이고, 무식하고 직선적이며 물질적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병국이가 장남이에요. 병국이가 나오는데, 병국이가 장남이고, 거기다 써요. 병국이 장남, 수재이지만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퇴학을 당하고, 장남, 수재이지만 시국사건에 연루되어서 퇴학을 당한 인물이고요. 여기 나오는 도요새 있죠, 도요새. 도요새를 절대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며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도요새를 절대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며 지키고 보호하려는 인물. 그 다음 병식. 병식은 동생이고요, 동생. 병식은 동생. 재수생으로 현실적이며 이해타산적인 사람. 동생은 재수생, 현실적이며 이해타산적인 인물이고, 도요새를 밀렵해서 박재상에게 박제하는 그런 상인들 있잖아요. 박제 알죠, 박제. 그 속에 있는 거 다 빼고 이렇게 겉모양만 박제하는 사람에게 내다 파는 인물이에요. 도요새를 밀렵해서 박재상에게 내다 파는 사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아시겠지만 도요새의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도요새 그 위에다가 또 간단히 쓰죠. 자, 도요새는 거기다 써요. 이 글의 중심 소재고요. 이 글의 중심 소재. 아끼고 보호해야 할 환경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정신적 가치를 상징해요. 정신적 가치 상징. 그리고 정신적 고향을 잃은 아버지와 같이 써요. 정신적 고향을 잃은 아버지와 이상을 상실한 병국은 도요새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상받고자 한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상받고자 함. 그래서 실제로 이 도요새는 인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아버지에게 도요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매개체.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가치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병국이가 형이지, 병국의 입장에서는 거기다 쓰세요. 지켜야 할 생명이자 이상. 그 다음 병식이는 얘 몰래 내다 판다 그랬죠. 병식이에게는 돈벌이의 대상. 그래서 도요새의 의미가 이 각각의 인물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상징성이 다르니까 이것도 분류해서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을 아까 1, 2, 3, 4장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거기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옆에다가 전체 줄거리 옆에다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하죠. 일단 첫 번째 1장부터 1장
병식은 도요새를 잡아 박재상에게 넘기고, 자, 다시 1장. 병식은 도요새를 잡아 박재상에게 넘김. 그리고 병식은 무능력한 실향민 아버지와 명문 대학생이었으나 지금은 퇴학당한 병국을 한심하게 생각함. 됐어요? 이게 병식의 입장인 거지, 그치? 병식의 입장에서. 됐어요. 1장은 병식은 도요새를 잡아 박재상에게 넘기고, 그리고 무능력한 실향민 아버지, 명문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퇴학당한 병국 형을 한심하게 생각함. 됐죠? 그 다음에 2장. 2장은 병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쓰세요. 2장은 시위 경력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난 병국은 환경보호 운동을 통해 삶의 의지를 갖게 돼. 환경보호 운동을 통해 삶의 의지를 갖게 돼. 병국의 입장. 그 다음에 3장. 3장은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3장은 아버지의 입장인데 거기다 쓰세요. 휴전 후 북에 가지 못한 아버지는 사랑 없이 어머니와 결혼하고 개펄 알려? 개펄의 새를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 그 다음 마지막 4장. 이 4장은 누구 입장이라 그랬지? 작가가 서술자로, 전지적 작가가 시점이에요. 거기다 정리. 새를 잡아 박재상에게 팔아넘기는 병식은 병국을 만나 싸움. 병국은 낙오된 도요새에 대한 명상에 빠졌다가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봄. 이렇게 끝나요. 자, 다시 4장 작가 입장. 새를 잡아 박재상에게 팔아넘기는 병식은 병국과 만나서 싸우고, 병국은 낙오된 도요새에 대한 명상에 빠졌다가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봄. 정리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소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학작품으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